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0년 경제위기 올까 안 올까 하는 내용입니다. 자, 2020년의 경제위기가 올까 혹은 안 올까, 여기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요. 아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에 경제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온통 이제 불안한 얘기들, 그 다음에 비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원래 증시가 조금 또 오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다우지수가 역사상 최고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위기가 안 오고 막 앞으로 계속 좋은 그러한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낙관론이 또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제위기가 올까 안 올까는 2008년의 금융위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환경이 어땠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금리 수준이 2008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죠. 미국의 회사채 금리가 거의 5% 가까운 그런 금리 수준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버블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에 주택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집을 전부 다 이제 살 수 있도록 많은 금융기관들이 거의 100%가 넘는 수준의 엄청난 주택 대출이 있었죠. 과도한 대출이 있어갖고 이 버블과 금융이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통화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융 긴축이 들어갔죠. 너무 과도한 버블이 일어나고요. 굉장히 이런 금융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또 결정적인 부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소위 주택을 담보로 파생 상품이 연결되고 또 연결돼서 과도한 버블이 엄청나게 축적이 돼서 터져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몰려왔었고요. 그 여파가 결국은 미국에서 출발해서 유럽, 한국에까지 미쳐서 한국도 치명적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역시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를 받아서 한국도 굉장한 위기 국면에 들어갔고 경제가 급속도로 꼬꾸라지고 이랬었는데요. 2020년에 과연 그런 경제위기가 올까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온다,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경제위기는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변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리 수준이 그 당시에는 거의 5%대에 굉장히 높은 미국의 금리 수준에 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도 금리를 그동안 좀 올렸다 그러지만 2%대에 머물러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가 1.25%대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금리 수준이 저금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버블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는 사실은 부동산도 엄청난 버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굉장히 버블이 많이 끼었는데 반해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버블은 좀 있다고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이 버블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다른 형태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바로 파항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또 다우나 나스닥이 과도하게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주의 성장성이 많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버블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거,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이나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성이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도 감히 말하기 어려운 정도의 놀라운 생산성이 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지금 돈 버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클라우드라든가
또 온라인 유통을 완전히 장악한 그 장악력이라든가, 또 앞으로 인공지능을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모르는 굉장한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과 애플도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 클라우딩 시대, 이런 걸 맞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구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높은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버블이다. 당장 이익을 지금 좀 적게 된다. 이것 때문에 버블이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의 사례를 보면 되죠. 테슬라는 지금 돈도 별로 못 벌고 있는데 지금 폭스바겐 그룹, 세계 제1의 그룹 중에 하나인 자동차 그룹인 폭스바겐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전기차의 앞으로 무서운 성장성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20년에 지금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저금리 상태에서 또 4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렇게 과도한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에서, 또 2008년도에는 금융 긴축이 시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규모 양적 완화를 전 세계에서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좀 미진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제 위기는 오지 않는데 문제는 금융위기가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특히 한국의 경제가 위기가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5가지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위기는 안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위기는. 지금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벌써 3, 4년 전부터 전 세계에 노벨상을 받은 많은 경제학자들, 그 다음에 또 화폐 금융 쪽에서 최고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100년 만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번에는 감당 못할 위기가 올 것이다, 돈을 많이 풀어놓은 저금리 상태에서 위기가 오면은 이제 전 세계 각국이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위기를 가중시켜 왔었죠. 위기설을 2, 3년 전부터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위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기다리는 위기는 안 온다는 거예요. 항상. 왜 기다리는 위기는 안 올까요? 기다리는 위기는, 위기를 벌써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위기가 온다고도 많이 떠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돈을, 현금을 쌓아놓고요, 부동산 투자를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불효불급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튼튼하게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위기가 안 온 것이죠. 그 다음에 10년 사이클의 순환주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보통 지금까지 최근 30년간은요 매 10년마다 상반기는 좀 좋았다가 하반기 가서 7년, 8년, 9년에서 막바지로 국면으로 가면 꼭 위기가 터졌습니다. 지난 30년간 3번의 사이클이 있었죠. 근데 이번 2010년대 사이클은 그게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을까요? 워낙 기다리는 위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 세계가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었고, 절대 저금리 상태가 완전히 퍼져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이클의 순환주기가 이번에는 안 오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 버블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방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그렇게 과도하게 높진 않았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꽤 오르긴 했습니다만 한국의 부동산조차 오른 것이 몇몇 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서울, 강남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산 버블은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재정 확대를 계속 방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문재인 정부가 돈을 있는 대로 이제 마구 방출하면서 예산을 과도하게 높게 편성하면서 돈을 막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충격이 적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 저금리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리가 너무 낮게 되면 위기가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절대 저금리라는 것은 보통 이제 위기라는 것은 빚을 많이 냈을 때 빚에 대한 과도한 이자 부담이 많아져서 그걸 커버할 수 없는 수준에 있을 때
위기가 오죠. 그런데 이제 금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위기가 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2020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대신에 지루한 불황이 이어진다.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는 작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기저적인 효과로 반등은 좀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황의 기조가 상당 기간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또 IMF 같은 위기가 온다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성공과 행복의 바이러스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